암은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수년간 반복된 식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음식이 어떤 건 암세포의 밥이 되고 어떤 건 암이 자라지 못하게 미리 막아줍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건 바로 당입니다. 당을 어떻게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오늘은 치료 이야기가 아닙니다. 암이 생기기 전에 의사들이 먼저 챙기는 식사 원칙, 암이 가장 싫어하는 음식의 핵심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암세포가 정말로 당을 좋아한다는 게 사실일까요? 그냥 말로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병원에서 암 검사할 때 쓰는 PET-CT, 즉 양전자 단층 촬영이라는 검사예요. 이 검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시나요? 의사들이 환자분 팔에 포도당 주사를 놓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당이 그냥 일반 포도당이 아니에요. 방사성 물질을 살짝 섞어 놓은 포도당입니다. 이 포도당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쫙 퍼지죠. 그럼 이제 몸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이 포도당을 먹으려고 합니다. 정상세포도 먹고 암세포도 먹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 암세포가 정상세포보다 포도당을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빨리 쓸어 담습니다. 마치 뷔페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먼저 달려가서 맛있는 거 싹 가져가는 것처럼 암세포도 똑같아요. 포도당이 들어오면 내 거야 하면서 정상세포보다 몇 배나 더 많이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PET-CT 사진을 찍으면 암이 있는 부위가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 부위에 포도당이 엄청나게 몰려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암세포가 당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의사들도 이걸 보고 여기에 암이 있구나 하고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탄수화물을 아예 끊으면 암세포가 굶어 죽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들리죠. 실제로 암 진단 받으신 분들 중에 밥도 안 드시고 빵도 안 드시고 면도 끊고 심지어 과일까지 끊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요,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탄수화물이라고 다 똑같은 탄수화물이 아니에요. 어떤 탄수화물은 암세포한테 직행열차처럼 빠르게 전달되고 어떤 탄수화물은 천천히 조금씩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탄수화물 자체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탄수화물이냐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려면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느냐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당지수, 영어로 GI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음식을 먹었을 때 피 속의 당이 얼마나 빨리 확 올라가느냐를 숫자로 나타낸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흰쌀밥 한 공기를 드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흰쌀밥은 당지수가 높은 음식입니다. 먹자마자 소화가 빠르게 되면서 포도당이 피 속으로 쏴 하고 올라가요. 혈당이 순식간에 확 치솟는 거죠.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마치 뾰족한 바늘처럼 혈당 그래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양이라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 순간 암세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와, 잔치다 하면서 그 포도당을 싹 쓸어갑니다. 빠르게 올라온 당은 암세포가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최고의 먹이에요. 그래서 흰쌀밥, 밀가루로 만든 빵, 설탕, 들어간 음료수, 떡, 과자 이런 것들이 나쁜 탄수화물로 분류되는 겁니다. 반대로 좋은 탄수화물은 뭘까요? 채소, 통곡물, 콩류, 견과류 같은 거예요. 이런 음식들은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소화가 천천히 됩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피 속으로 천천히 조금씩 들어가요.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고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암세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포도당이 천천히 들어오면 한꺼번에 잔치를 벌일 수가 없어요. 조금씩 나눠서 먹어야 하니까 크는 속도가 느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천히 들어온 당은 정상세포도 골고루 나눠 쓸 수 있어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 심장, 근육, 뇌 이런 중요한 곳들이 필요한 에너지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어요. 사실 암세포를 키우는 건 당 하나만이 아닙니다. 암세포를 키우는 데는 두 개의 버튼이 있어요. 첫 번째 버튼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먹이인 포도당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버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두 번째 버튼은 바로 성장 스위치예요.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우리 몸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확 분비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그와 함께 IGF-1이라는 즉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라는 물질도 같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IGF-1이 뭐냐면 세포한테 자, 이제 자라 하고 신호를 보내는 물질입니다. 정상세포도 이 신호를 받아서 자라는데 문제는 암세포도 이 신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정상세포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탄수화물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로 혈당이 확 올라가면서 암세포한테 먹이를 왕창 제공하고, 두 번째로 인슐린이 확 올라가면서 성장 신호까지 같이 켜지는 거예요. 먹이도 주고 자라라 하고 신호까지 보내는 겁니다. 이중으로 암세포를 밀어주는 셈이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럼 탄수화물을 아예 제로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실제로 케토 식단이라고 탄수화물을 거의 안 먹는 식단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암 환자분들 중에도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으면 암세포만 굶는 게 아니에요. 정상세포도 같이 굶습니다. 우리 몸의 심장, 뇌, 근육, 면역세포, 이 모든 세포들이 에너지가 필요해요. 특히 면역세포는 암세포와 싸우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이 완전히 끊기면 몸은 어떻게 할까요? 몸은 살아남으려고 다른 곳을 깎아서 씁니다.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육이 빠지면서 체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같이 떨어집니다. 암과 싸워야 할 힘이 없어지는 거죠. 실제로 암 환자분들 중에서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끊었다가 체중이 급격히 빠지고 기력이 떨어져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려면 기본적인 체력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몸이 너무 약해지면 항암제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탄수화물을 끊는 게 아니라 바꾸는 거예요. 나쁜 탄수화물은 줄이고 좋은 탄수화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암세포를 굶기면서도 정상세포는 살리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지금부터 암이 무서워하는 식사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좋은 탄수화물을 늘리는 1순위는 바로 채소입니다. 채소가 왜 중요하냐면 채소에는 섬유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이 섬유질이 소화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밥을 먹더라도 채소를 같이 먹으면 그 밥이 소화되는 속도가 느려져요.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고 천천히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흰쌀밥만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지만 흰쌀밥에 나물 반찬 3가지를 같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물의 섬유질이 밥의 소화를 늦춰줘서 혈당이 훨씬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흰쌀밥을 먹어도 채소를 같이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몸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냐면 한 끼에 채소를 절반 정도 채우는 겁니다. 접시를 생각해 보세요. 접시의 절반은 채소로 채우는 거예요. 상추, 깻잎, 배추, 브로콜리, 시금치, 무, 당근 뭐든지 좋습니다. 나물로 무쳐도 되고 샐러드로 먹어도 되고 국에 넣어 먹어도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먹는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이거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엄청납니다. 밥부터 먹지 마시고 채소부터 드세요.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 반찬을 먹고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채소를 먼저 먹으면 섬유질이 위장에 먼저 깔립니다. 그 상태에서 밥이 들어오면 밥이 소화되는 속도가 자동으로 느려져요. 마치 도로에 과속 방지턱을 깔아놓은 것처럼 채소가 혈당 상승을 늦춰주는 방지턱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똑같은 메뉴를 먹어도 채소를 먼저 먹은 사람과 밥을 먼저 먹은 사람의 식후 혈당이 완전히 다르게 나옵니다. 채소를 먼저 먹은 사람은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밥을 먼저 먹은 사람은 혈당이 확 치솟아요. 같은 음식을 먹는데도 순서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결과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밥상을 받으시면 밥그릇 들기 전에 먼저 나물 반찬 한 젓가락, 김치 한 젓가락 드시고 생선이나 두부 반찬 드시고 그 다음에 밥 한 숟가락 뜨는 겁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은 혈당 관리가 저절로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인데요. 바로 식후 혈당을 체크해 보는 겁니다. 당뇨병이 없어도 혈당 측정기를 하나 장만해서 식사 후에 내 혈당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마다 혈당 반응이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고구마를 먹어도 혈당이 별로 안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고구마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요. 바나나도 마찬가지고 잡곡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어떤 음식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직접 재보는 거예요. 식사 후 1시간에서 2시간 뒤에 혈당을 재봤을 때 140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 음식은 내한테 안 맞는 거예요. 그 음식은 줄이거나 다른 음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반대로 140 이하로 잘 유지되면 그 음식은 내 몸에 맞는 좋은 음식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내 몸에 맞는 음식을 찾아가는 거죠. 이게 진짜 맞춤형 식단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암이 무서워하는 식사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법만큼이나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어떤 음식을 아예 멀리 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암을 키우는 음식들, 이거 꼭 알아두셔야 해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나쁜 탄수화물입니다.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들이죠. 흰쌀밥, 흰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면, 설탕 들어간 음료수, 과자, 케이크, 떡 이런 것들은 최대한 줄이셔야 합니다. 완전히 끊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양을 확 줄이거나 먹더라도 채소를 잔뜩 같이 먹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이런 것들이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미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어요. 1군이 뭐냐면 암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담배랑 같은 등급이에요. 가공육이 왜 나쁘냐면 고기를 오래 보관하려고 아질산 나트륨 같은 발색제나 보존제를 넣거든요. 이 물질들이 우리 몸속에서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장암, 위암 같은 소화기암의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햄 구워 드시는 거, 김밥에 햄 넣는 거, 부대찌개에 소시지 넣는 거 이런 거 최대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신선한 고기나 생선, 계란, 두부로 단백질을 채우세요. 세 번째는 너무 뜨겁게 구운 음식이나 탄 음식입니다. 고기를 숯불에 바로 구우면 표면이 새까맣게 타잖아요. 그 탄 부분에 발암물질이 생깁니다. 고기를 고온에서 굽거나 튀기면 단백질과 지방이 변형되면서 헤테로사이클릭아민이라는 즉 2차 아민이라는 발암물질이 만들어져요. 그렇다고 고기를 아예 안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고기는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다만 조리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직화로 태우듯이 굽지 말고 찜이나 수육으로 드시거나 구울 때도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히는 거예요. 그리고 탄 부분은 칼로 잘라내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 번 사용한 기름으로 튀긴 음식입니다. 기름을 반복해서 가열하면 트랜스 지방이나
과산화지질 같은 해로운 물질이 생겨요. 치킨집이나 분식집에서 기름을 계속 사용하면서 튀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음식을 자주 드시면 염증이 생기고 암 발생 위험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가공식품이요. 편의점에서 파는 도시락, 컵라면, 냉동식품 이런 것들에는 첨가물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보존료, 합성조미료, 색소, 향료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몸에 쌓이면 염증을 유발하고 암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암이 좋아하는 음식은 결국 우리가 너무 맛있다고 느끼는 것들이에요. 달고 짜고 기름지고 부드럽고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들, 이런 음식들이 대부분 암을 키우는 음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논쟁적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단백질과 고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암 환자는 고기를 많이 먹어야 한다.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좋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단백질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 피부, 머리카락, 면역세포 이 모든 게 단백질로 만들어져요. 특히 항암 치료를 받으면 몸이 많이 손상되는데 그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려면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단백질은 탄수화물이나 지방과는 역할이 달라요. 탄수화물과 지방은 주로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연료죠. 그런데 단백질은 에너지원이라기보다는 재료예요. 집을 짓는 벽돌이나 시멘트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을 과하게 먹는다고 해서 힘이 더 나거나 체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이랑 간에 부담이 갑니다. 단백질을 분해하고 처리하는 게 신장과 간의 일인데 너무 많으면 이 장기들이 과부하가 걸려요. 특히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 간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해서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정확히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럼 적정량은 얼마나 될까요? 일반적으로 성인은 체중 1kg당 0.8에서 1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체중이 60kg이면 하루에 48g에서 60g 정도면 충분해요. 이 정도면 손바닥 크기의 고기나 생선을 하루에 2-3번 정도 드시면 됩니다. 항암 치료 중이거나 회복기에는 조금 더 필요할 수 있어요. 그때는 체중 1kg당 1.2에서 1.5g 정도로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의료진이랑 상의해서 정하셔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단백질의 종류입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이 있는데 암 예방이나 관리 측면에서는 식물성 단백질의 비중을 높이는 게 좋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콩, 두부, 렌틸콩, 병아리콩, 견과류 같은 데서 나와요. 이런 음식들은 단백질도 주지만 섬유질도 같이 들어있고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요. 염증을 줄이는 효과도 있고요. 반면에 붉은 고기, 특히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대장암 위험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고기를 완전히 끊으라는 건 아니에요. 적당히 일주일에 몇 번 정도만 드시고 대신 생선이나 닭고기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로 균형을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단백질은 필요량을 챙기되 과잉은 피하자. 그리고 가능하면 식물성 단백질의 비중을 높이고 동물성 단백질은 적당히 먹자. 이게 현명한 단백질 섭취 전략입니다. 자, 그럼 이제 비타민C 이야기를 해볼게요. 비타민C 다들 아시죠? 감기 걸렸을 때 먹고 피로할 때 먹고 피부에도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암 환자분들 사이에서는 비타민C에 대한 엄청난 기대가 있어요. 비타민C 맞으면 암이 낫는다는 이야기까지 도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타민C가 암을 낫게 한다는 건 과장입니다. 하지만 도움이 된다는 건 사실이에요. 이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라는 해로운 물질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요.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키고 노화를 촉진하는데 비타민C가 이걸 막아줍니다. 그리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백혈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비타민C가 필요하거든요. 특히 항암 치료를 받으면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때 비타민C를 보충하면 면역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 항암 치료의 부작용, 예를 들어 피로감이나 식욕 부진 같은 걸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한테 비타민C 주사를 보조적으로 놓아주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비타민C는 보조요법이지 치료요법이 아닙니다. 수술, 항암, 방사선 이런 표준 치료를 대체할 수 없어요. 절대로 비타민C만 맞고 병원 치료를 안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용량도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하루에 100mg에서 200mg 정도면 충분합니다. 과일이나 채소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런데 고용량 비타민C 치료는 다릅니다. 병원에서 정맥 주사로 수십 g을 투여하는 건데 이건 반드시 의료진의 관리 하에 해야 해요. 혼자서 영양제로 고용량을 먹으면 설사, 신장 결석, 철분 과다 흡수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제 종류에 따라서는 비타민C가 치료 효과를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 중에 비타민C를 먹거나 맞을 때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한테 알려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비타민C는 암을 낫게 하는 게 아니라 면역력 회복과 부작용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용량과 목적에 맞게 써야 하고 표준 치료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거다.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극단적인 식이요법의 위험성입니다. 암 진단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뭐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극단적인 식단을 시도하세요.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는다거나 소금을 전혀 안 먹는다거나 하루 한 끼만 먹는다거나 이런 극단적인 식단이 단기간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체중이 빠지고 혈당이 떨어지고 뭔가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이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을 더 빨리 망가뜨릴 수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영양 불균형입니다. 우리 몸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이 모든 게 골고루 필요해요. 하나를 극단적으로 줄이면 다른 영양소도 같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염에 취약해지고 상처 회복도 느려져요. 두 번째 문제는 근육 손실입니다. 극단적으로 식사량을 줄이면 몸은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씁니다. 근육이 빠지면은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체력이 약해지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져요. 항암 치료를 견딜 힘도 없어집니다. 세 번째 문제는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특히 소금을 완전히 끊으면 나트륨이 부족해져요. 나트륨이 너무 낮아지면 어지럼증, 피로, 근육경련, 심하면 의식 저하까지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스스로 극단적인 식이요법을 하다가 몸이 너무 약해져서 응급실에 실려오는 분들이요. 그때는 이미 회복하기가 어려워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식이요법을 할 때는 두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는 양이에요. 충분히 먹어야 합니다. 암 환자분들은 오히려 칼로리를 더 많이 필요로 해요. 암세포와 싸우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두 번째는 기간입니다. 꾸준히 해야 해요. 며칠 했다가 말고 일주일 했다가 말고 이러면 소용없습니다. 몇 달, 몇 년 동안 꾸준히 좋은 식단을 유지해야 효과가 나타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혼자 하지 마세요. 영양사 선생님이나 의료진이랑 상담해서 내 상태에 맞는 식단을 짜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도 하면서 영양 상태를 모니터링 해야 해요.
자,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정리해 볼게요.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암 예방과 관리 식단의 핵심입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끼 구성 공식은 이렇습니다. 접시를 생각하세요. 채소가 절반, 단백질이 4분의 1, 좋은 탄수화물이 4분의 1. 이게 황금 비율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 세트입니다. 나물 반찬이나 샐러드를 접시에 절반 정도 담으세요.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나물 뭐든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반찬으로 두부 한 모나 생선 한 토막을 4분의 1 정도 담으세요. 마지막으로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4분의 1 정도, 밥공기로 치면 반 공기에서 3분의 2 정도만 담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세트예요. 채소국을 한 그릇 드시고요. 계란이나 콩으로 만든 반찬을 드시고 고구마 한 개나 옥수수 한 개 정도만 드시는 겁니다. 고구마나 옥수수도 좋은 탄수화물이에요. 세 번째 세트는 이렇습니다. 쌈 채소를 한 접시 준비하세요. 상추, 깻잎, 배추 뭐든지요. 그 위에 닭가슴살이나 생선구이를 올려서 싸 먹으시고 통곡물로 만든 빵이나 귀리밥을 조금만 곁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먹는 순서 공식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채소를 먼저 드세요. 나물이든 샐러드든 김치든 채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반찬을 드시고요. 생선, 두부, 계란, 고기 이런 거요. 마지막으로 밥을 드세요. 이 순서만 지켜도 혈당 관리가 저절로 됩니다. 그리고 간단한 팁 몇 가지 더 드릴게요. 첫째, 천천히 드세요. 빨리 먹으면 과식하게 되고 소화도 안 되고 혈당도 빨리 올라가요. 한 입 넣고 20번 이상 씹으세요. 천천히 먹으면 포만감도 빨리 오고 혈당 상승도 완만해집니다. 둘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8잔 정도,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마시는 게 좋아요. 물이 충분해야 대사가 잘 되고 독소 배출도 잘 되고 변비도 예방됩니다. 셋째, 간식도 똑똑하게 선택하세요. 배가 고플 때 과자나 빵 드시지 마시고 견과류 한 줌이나 과일 한 조각 아니면 삶은 계란 하나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맞추세요. 아침, 점심, 저녁을 거의 비슷한 시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은 혈당도 불안정해지고 호르몬 분비도 엉망이 됩니다. 다섯째, 식사량을 조절하세요. 배부르게 먹지 마시고 80%만 채우는 느낌으로 드세요. 조금 더 먹을 수 있는데 하는 상태에서 숟가락을 놓는 겁니다. 과식은 소화기에 부담을 주고 혈당도 급격히 올리고 염증도 유발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암세포를 굶기는 가장 현실적인 결론은 이겁니다. 탄수화물을 끊는 게 아니에요. 나쁜 탄수화물을 끊고 좋은 탄수화물로 바꾸고 먹는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흰 쌀밥 대신 잡곡밥으로, 흰 빵 대신 통곡물빵으로, 과자 대신 견과류로 이렇게 하나씩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을 때 채소를 먼저, 단백질을 두 번째, 밥을 마지막에 먹는 순서만 바꿔도 혈당 관리가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방법은 가족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암 환자분만 따로 식단을 짜는 게 아니라 가족 모두가 같이 건강해지는 식단이거든요. 아이들 성장에도 좋고 어르신들 혈당 관리에도 좋고 온 가족이 함께 건강해질 수 있는 식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부터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밥을 절반으로 줄이고 그 자리에 채소 반찬을 더 담는 겁니다. 그리고 채소부터 먹기 시작하세요. 딱 이것만 해도 한 달 뒤에는 몸이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암 진단 받으신 분이 계시거나 건강이 걱정되시는 가족분이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가족 단톡방에 올려주시고 엄마 아빠 이거 한번 보세요.
식사 순서만 바꿔도 된대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암은 무섭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으로, 매일 하는 식사 습관으로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지금부터 바꾸면 몸은 반응합니다. 건강한 식단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비싼 영양제나 특별한 음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늘 먹던 밥상에서 순서 하나 바꾸고 양 하나 조절하고 종류 하나 바꾸는 겁니다. 이게 암세포를 굶기는 가장 확실하고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본인의 경험을 나누고 싶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건강 정보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릴게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어서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